오늘 할 파트는 명제 사이 관계라고 나와 있는 파트인데요. 일단은 지난 시간까지 명제라는 파트를 얘기를 했었어.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문장 또는 식을 말했었고, 거기에서 조건이라는 게 등장을 했었는데, 조건은 뭐야? 변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 또는 식. 변수에 따라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더라. 그래서 참, 거짓 판단하는 방법이 이제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뭐였죠?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이제 참인 명제라고 얘기를 했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명제 P이면 Q이다. 이제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인 경우에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 P 화살표 한 줄 Q. 그럼 얘가 이제 P이면 Q이다 라고 읽으면 되고요. 여기에서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P, 결론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관계가 부분집합 관계일 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 관계일 때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된다. 참인 명제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 관계를 조사해라. 그럼 반대로 진리집합이 부분집합 관계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참이 아니라 거짓 명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주어진 명제 P면 Q이다가 거짓이 된다. 참거짓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참인 명제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을 기호화시키는 게 있어.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P, Q의 조건의 관계를 화살표 한 줄이 아니라 화살표 두 줄로 씁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주어진 명제가 무슨 명제인 거야? 참인 명제다라는 기호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참인 명제에 대한 기호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요. 이 명제 사이의 관계에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를 변형하는 방법이야.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나 식, 명제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변형을 해보자. 좋은 말로는 저렇게 하는 거고 그냥 좀 속된 말로는 말장난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말장난이 괜찮은 게 있고 말장난이 헛된 말장난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논리적 변형을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지. 자, 문제는 뭐냐? 논리를 변형한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다시 구분을 해야 돼. 그럼 논리 변형 결과가 참이라면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변형이 괜찮다는 거죠. 근데 논리적 변형 결과가 거짓이 됐다면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변형하면 안 되더라. 자, 첫 번째 논리적 변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이라는 논리 변형이 있어. 논리 변형 첫 번째는 역이라는 변형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명제의 역명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아직 화살표 한 줄이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 안 된 상태야. 참거짓 구분해야 돼. 맞지? 얘의 역 명제는 뭐라고 말하느냐?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명제야. 결론을 가정으로, 가정을 결론으로. Q이면 P이다. P이면 Q이다. 역 명제는 Q이면 P이다. 그럼 얘의 참거짓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얘 참거짓 확인하는 거는 방금 했던 대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인지 확인해야 돼요. P가 Q의 부분집합인지 확인하는 작업. 그럼 얘가 참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Q가 P의 부분집합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괜찮아? 이게 역명제라고 불러. 자, 두 번째 논리적 변형은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명제의 배우 명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P명 Q이다의 대우 명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순서를 바꿔. Q를 앞으로, P를 뒤로. 이렇게 하면은 역명제지. 근데 이 역명제에서 조건들을 다 부정해주면 돼. 주어진 조건을 다 부정해라. not Q, not P. 순서 바꾸고 부정해주면 돼. 조건들을. 자, 그럼 얘 참거짓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참인 경우가 있고 거짓인 경우가 있겠죠. 맞니? 자, 이거 우리 부분집합 관계 기억나?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여집합 길이는 Q 여집합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 되지 않아? 이 말은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 아니냐 이거지. 자, 무슨 말이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지? 대우 명제 또한 참이다. 이해됐어? 자, 부분집합이 안 돼. 무슨 말이야? 여집합 길이도 부분집합이 안 되겠지. 무슨 말이야?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 또한 거짓 명제가 된다. 이해됐어? 그럼 대우 관계를 이용해서 대우 명제를 이용한 논리 변형은 마음껏 변형해도 되더라. 됐어?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너네가 쓰는 논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참거짓 판단할 때 씁니다. 기존의 명제가 잘 이해가 안 돼. 불편해. 근데 대우 명제를 봤더니 생각하기가 좀 더 편해. 그럼 대우 명제가 참이면 기존 명제도 참이다. 대우 명제를 따졌더니 거짓이면 기존 명제도 거짓이다. 이해됐어? 기존 명제의 참거짓이 보기가 불편할 때 대우 논리를 생각해봐라 라는 첫 번째 이론이야. 참거짓 판단할 때 쓰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쓰느냐. 여러 가지 증명법이 있는데 수학 논리의 증명 중에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이 있어.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 자, 무슨 말이야? 대우 명제로 바꿔서 증명해라. 그냥 주어진 명제, 주어진 것을 증명하기가 좀 복잡해 보여.
그럴 때는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건 뒤에 가서 할 거야.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게 이 두 가지가 탄생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너네가 포인트 맞춰야 되는 건 뭐니? 역을 이용한 논리적 변형은 참고지시 확정되지 않는다. 다시 확인해야 된다. 대우 명제를 이용한 논리적 변형은 참고지시 기존 명제와 동일하니까 그때 참고시 판단할 때 사용해라. 됐어? 그것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면 돼. 자, 일단은 페이지 넘겨서 308페이지로 가서요. 역 명제와 대우 명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다음 논리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7번입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고짓을 판별해봐라. 자, 1번 문제. x 곱하기 y가 3과 다르다 가정이면 x는 1과 다르다 또는 x는 3과 다르다. 자, 역과 대우를 일단 써보자. 얘가 각각의 조건이야. 그럼 역 뭐라고 말하면 돼? 결론과 가정이 위치가 바뀌면 되니까 x가 1이 아니거나 x가 이거 y죠. 네, 잘못했어요. y가 3이 아니다 이면 x, y는 3이 아니다 이다. 됐어? 자, 참고짓 확인해봐. x가 1이 아니거나 y가 3이 아니면 곱하면 3 안 나오니? x가 1 아니야. 아니면 y가 3이 아니야. 그럼 곱해서 3 나오게 할 수 없니? 나오게 할 수 없어? x는 1이 아니래. y는 3이 아니래. 거나야 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그럼 곱했을 때 3 나오게 할 수 없니? 있으면 예를 들어봐. 근데 그 x가 1이 거나. 그러면은 y는 상관이 y는 상관이 없어. 그럼 예를 들어보라고. 3 나오게 할 수 없니? 3 나오게 하는 예를 들어보라고. x가 3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x가 3이고 y가 1. 또 x가 6, y가 2분의 1. 그럼 3 나오게 할 수 있지. 그럼 3 나오게 할 수 없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거짓이 되는 이유 맞아 안 맞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참인 것에 대한 예, 반례는 거짓인 것에 대한 예.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얘가 거짓임을 밝혀라. 뭐 하면 돼? 반례를 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야. 됐어? 거짓인 이유를 하나의 예시를 제시해주라. 그럼 그걸 반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우 말해볼까요? 대우는 어떻게 쓰라고?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서 역으로 만들고 각각의 조건을 부정하라고요. 그럼 얘가 조건 맞니? 근데 조건에 보면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고 얘는 용어지. 논리잖아, 논리. 얘는 5월에 관련된 논리잖아. 그럼 부정하면 뭐였어? 조건들을 부정하고 논리를 부정해라. 5월을 부정하면 뭐로 바뀌지? and로 바뀌었었죠. 얘가 and로 바뀌고요. 얘 부정하면 뭐로 바뀌어? x는 1과 같다. 얘 부정하면 y는 3과 같다.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거지. x가 1이고 y가 3이면 결론 부정해야 돼. 누구야? 곱하면 3이다. 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x가 1이고 y가 3이래. 곱하면 3이래. 참. 이건 뭐 포함관계 따질 이유도 없죠. 그럼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니까 얘 또한 뭐가 된다? 참인 명제가 되더라. 자, 이걸 문장으로 해석을 해봐. 너네들이 이해가 되는가? 저 자체로 참거지 따져보래. 곱해서 3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야.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땐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조사해라. 기존 명제가 참거짓인지 확인해라. 이해됐어? 대우를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면. 그지?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니까 똑같은 논리니까. 대우 논리는 같은 논리야. 해도 되는 말장난. 이해됐어? 어폐가 없는 말장난. 오순이 안 생기는 말장난.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y분의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x는 y보다 크다. 단 y는 0이 아니랍니다. 옆 한번 볼까요? 결론과 가정이 뒤바뀐 배워볼까요? 가정과 결론에 있는 조건을 부정해서 써주라. 얘 부정하면 뭐야?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죠. 크다의 부정이니까 작거나 같다죠. 이거는 전제라고 보면 돼. 전제는 안 변해. 알겠어? y는 0은 아니야. 이것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자, 참거짓 조사해 볼게요. x가 y보다 크대. y분의 x가 1보다 크냐? 그럼 양변 뭐로 나눈 거야? y로 나눈 거 맞니? 그럼 부등호가 유지가 되니? y가 누구여야지 유지가 돼? 양수여야지 부등호 유지가 되지. 근데 양수란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양수일 때는 되는데 음수일 땐 거짓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보장이 안 되니까 거짓이다. 그럼 발예 들어봐라 하면 뭐야? 음수 중에 아무거나 예를 들면 돼. y가 음수 중에 아무거나. 이해됐어? 자, 마찬가지. 얘에서 얘로 갈 거야. 뭐로 나눴어? y로 나눴지. 그럼 부등호 유지되니? 안 되지 않아? y가 뭐여야지 유지가 된다고? 양수여야지 유지가 된다고. 음수가 발예가 되겠지. x는 놔두고 x는 아무거나 y가 음수일 때가 발예가 된다. 됐어. 그럼 이것도 거짓이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 또한 뭐가 된다? 거짓이다. 자, 직접 판단해봐. 뭐 해줘야 돼? y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y 곱해서 부등호가 유지되니? 라고 묻는 거잖아. 근데 y가 양수여야 유지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직접 판단도 되지만 역과 대우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진행하는 거다. 자, 3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x제곱과 y제곱이 같대. x하고 y가 같니? 라고 물어봤어. 자, 직접 판단해봐. 제곱해서 같은 x, y가 있대. 그럼 x, y가 같은 것들만 있니? 부가 반대인 것도 있지? 따라서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럼 발예를 드시오 하면 뭐 하면 돼? x, y가 숫자적으로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수 들면 되겠지. x는 3, y는 마이너스 3. 가정은 성립하지만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됐어? 자, 역 말해봐. 가정과 결론이 뒤바뀐 명제. x 이퀄 y이면 x제곱 이퀄 y제곱이다. 자,
자, 같은 수는 제곱해도 같은 거 맞니? 네. 같은 수는 제곱해도 같다. 따라서 뭐야? 참.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들어봐도 다 예시가 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대우 말해볼까? 역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면 돼. 부정. x가 y하고 다르다면 부정. 제곱한 것도 다르다. 다른 애는 제곱하면 다른 것만 나오니 아니요. 같은 수가 나올 수도 있지. 왜? 부호가 반대인 수. 그래서 얘랑 얘가 뭐가 되는 거다? 같은 논리가 되는 거다. 여기 참여도 거짓일 수 있는 역은 아무 상관이 없는 논리니까. 그래요? 그냥 확. 아, 그랑 똑같아. 만약에 주아랑 어떤 남학생이 네. 주아 너를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나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나 좋아해야 돼. 말 돼 안 돼? 안 돼요. 그게 역논리라고. 그럼 왜 확인하는 거예요?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으니까.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어. 그럼 땡큐고. 아, 아니 싫어? 그럼 그냥 응. 그게 다른 논리란 얘기야. 주어진 명제와 역논리는 아예 다른 논리다. 그러니까 말장난할 때 그렇게 말장난하지 말아라. 알겠어? 주어진 논리와 대우 논리는 같은 논리다. 그거는 말장난을 해도 된다.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요.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이제 논리적 변형이 아니라 새로운 논리를 연결시키는 논리야. 자, 논리적 연결, 논리끼리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네들도 다 알고 있는 논리라서 삼단논법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이걸 저것도 뭐 삼단논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원적 삼단논법, 연역 삼단논법 별게 다 있어. 근데 그게 그거야 어차피. 수학적으로는 삼단논법이 수개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A가 B보다 커, B가 C보다 커. 그럼 뭐가 뭐보다 커? A가 B. A가 C보다 당연히 크지. 네. 이게 수의 대소관계에서의 삼단논법. 되니? 네. 집합에서의 삼단논법이 있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B가 C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야 자동으로? A가 C의 부분집합 맞니? 네. 이게 집합에서의 삼단논법. 집합하고 명제는 똑같은 관계니까 조건으로 바꾸면 명제에서의 삼단논법.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Q이면 R이다도 참이야. 그럼 결론이 뭘까? P이면 R이다가 참이 되겠지. 이해됐어? 이게 논리적 연결이야. 이해됐어? 이걸 이용해서 너네가 얘를 이용해서 직접 증명을 진행합니다. 됐나요? 너네가 문제 푸는 과정 자체가 증명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논리를 쓰는 거야 실제로는. P를 변형해서 Q임을 확인하고 Q를 변형해서 R임을 확인하고 R을 변형해서 S임을 확인하고 S임을 변형해서 T임을 확인했으면 우리가 얻은 결론이 T라면 P에서 출발해서 T까지 나왔다는 얘기야. 그 결론이 T야 라고 말하는 거지. 너네가 문제 푸는 과정이 그래. 따라서 누구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평소에 문제 풀던 과정이 이 3단 논법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거라고. 이해됐어?
이걸 보고 우리가 3단 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3단 문법까지 해가지고 너네가 뭘 쓰는 거냐면 저걸 왜 배우는지를 이해해야 돼. 이제 참인 명제들이 여러 개가 나와. 이것도 참, 이것도 참, 이것도 참 그랬을 때 원래는 있는 건데 안 보이는, 숨어 있는 참인 명제를 찾는 법인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숨겨 있는 참인 명제를 찾아내라. 두 번째는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숨겨져 있는 참인 명제를 찾아내라. 이거 말고는 없어.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숨겨져 있는 참인 명제까지 만들어내면 걔네들만 참인 명제고 나머지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 가지고 찾아낸 논리만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이게 문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려는데 기억 P이면 not Q, not R이면 Q가 모두 참이면 P이면 R도 참이니? 라고 물어봤어. 지금 알고 있는 논리는 뭐야? 아, 얘와 얘는 참이야. 그럼 새로운 참인 명제 만들어 볼래? 얘의 무슨 명제가 참이 돼? 위에 있잖아. 무슨 명제, 무슨 논리, 대우 명제가 참이 되죠. 자, 대우 명제 써볼까? 어떻게 해야 돼? 얘와 얘가 순서 바뀌고 부정, 부정. 그럼 얘 부정해서 앞으로, 얘 부정해서 뒤로. 맞니? 그럼 얘 부정하면 not Q의 부정은 not Q니까 Q이면 P 부정하면 not P. 그럼 얘가 무슨 명제라고? 참인 명제라고. 됐어? 자, 얘도 대우 명제를 쓰면 되겠지. 대우 명제 불러봐. 부정, 부정 순서 바꿔. not Q면 화살표 두 줄 R. 그럼 참인 명제가 몇 개가 됐어? 총 4개죠. 기존에 있던 거 2개, 새로 숨겨져 있던 거 2개 됐니? 그럼 저 4개 이용해서 이제 3단 문법을 적용해 볼 거야. 자, 연결, 논리적 연결 찾아봐. 1번하고 4번 연결되니? 1, 4 연결하면 P, not Q, R. 따라서 뭐야? P이면 어디까지 간 거야? R까지 간 거지. 자, 1, 4번이 연결됐다는 얘기는 몇 번도 연결이 될까? 2, 3번도 연결이 되겠지. 자, 어떻게 연결돼? 나달 Q, Q, not P. 나달이면 어디까지가? not P까지. 그래서 2개가 추가가 됐어. 그럼 얘의 대우와 얘의 대우도 추가하면 되는데, 맞아? 얘 대우가 얘고 얘 대우가 얘 아니야? 그럼 얘 대우가 얘니까 더 이상 새로운 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그럼 얘네 6개만 뭐가 되는 거다? 참인 명제가 되는 거다. 다른 거는 논리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 이해됐어? 그럼 얘가 참인지라고 묻는 건 얘가 저 6개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있니 없니? 몇 번에 있어?
5번에 있지. 그래서 얘는 아 땡큐 맞는 거야 라고 체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니은하고 디귿 해볼 수 있겠니? 같은 방식이니까. 네. 이해됐지? 그래, 이거는 해봐야 돼.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논리적 변형, 논리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이 다음에 할 파트가 너네가 많이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야.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 잘 이해는 안 돼. 근데 학생들이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많이 헷갈려 하니까 아 헷갈리나 뭐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뿐이야.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살고 있나요? 어디 살고 있죠? 사우스 코리아, 그죠? 자, 우리 한국인이야. 자, 우리 한국인은 지구인이지. 네. 지구에 살고 있지. 네. 이해됐어? 한국에 살고 있으면 지구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럼 한국인은 지구인이다. 참이야 어디지야? 자, 나 달나라에 살아. 한국에 살 수 있어? 아니요. 불가능하지. 나 화성에 살아. 나 화성으로 이주했어. 한국에 살 수 있어? 아니요. 한국 있잖아. 아, 그 화성 말고 저기 저 먼 화성. 저 화성 이주 계획이 있잖아. 알고 있니? 네. 불가능하지. 자, 나 한국에 살아. 자동적으로 어디에 사는 거야? 지금 지구에 사는 거지. 나 지구에 살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 굳이 지구에 살아 말고 나 한국에 살아 라고 말해도 되지 않아? 맞니? 자, 한국인이란 조건이 P야. 지구인이란 조건이 Q야.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 맞니? 네.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인명제 맞니? 네. 이 결론을 말하고 싶은데 나 한국에 살아 라고 말해도 끝난 거 아니? 네. 이 결론 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가정만 말해도 결론은 굳이 필요 없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가정은 됐니? 결론을 얻기 위한 결론을 말하기 위한 됐니? 이 문장을 이렇게 얘기해. 이기 위한이라는 표현을 써. 가정만 말해도 결론은 굳이 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가정만으로도 충분한 거 맞아 안 맞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가정만으로도 충분하다. 결론을 얻기 위해서 가정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조건이란 얘기야. 충분해. 더 이상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이해돼 안 돼? 네. 가정만으로도 충분하다. 결론을 얻기 위해서. 가정만 말해도 된다. 참일 때 됐어. 네. 반대로 얘기해볼까? 아, 나 지구에 살아. 그래? 너 어디 사는데 그래서? 아씨, 나 지구에 살면 당연히 한국에 사는 거지. 말도 안 돼. 안 돼요. 말 안 되지. 자, 무슨 말이냐? 결론은 결론을 주어로 하면 거꾸로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충분해 안 충분해? 아직 안 충분하지. 단지 나 한국에 살아라는 결론을 스무고개로 얻고 싶은 거야. 너 지구인이야? 아니? 너 어디 거주해? 그럼 지구 안에서 거주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이미. 너 지구에 살아? 아니? 그럼 한국에 살 수 없지. 맞니? 근데 한국에 살려면 어디에는 있어야 돼? 지구에는 거주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너 지구에 살아?
근데 아직은 부족하지. 네. 뭔가 추가적인 조건이 더 필요하지. 네. 단지 이건 필수 조건이야. 맞아 안 맞아? 네.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되니? 네. 자 다시 봐잉. 너네가 이걸 논리적 관계 보면 충분이라는 말과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안 헷갈리는데 지금까지 통계상 뭐 한다고? 헷갈려 한다고. 됐니? 자, 그래 너네가 이해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무슨 명제일 때? 무슨 명제일 때? 참인 명제일 때. 됐어?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 맞니? 네. 작은 집합 맞니? 큰 집합 맞니? 작은 집합이 주어일 때. 됐어? 네. 충분 조건. 큰 집합이 주어일 때. 필요 조건. 외우려면 그렇게 외워. 참인 명제 만들고 가정 작은 집합을 주어로 하면 충분 조건. 큰 집합을 주어로 하면 필요 조건. 됐습니까? 네. 잠깐만. 이해되니 안 되니? 이건 외워야 돼. 그래야지 덜 헷갈려. 그리고 뭐 충분이란 말과 필요라는 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안 헷갈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 생각인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인 것 같고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길래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이해해야지 그러면. 자, 312페이지 한번 볼 거야. 9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P는 Q, P는 무슨 조건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럼 뭐야? P가 작은 집합이면, 그치?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무슨 조건이라고? P가 작은 집합이니까 작은 집합을 주어라면 충분 조건이라고. 반대로 Q가 P의 부분 집합이면 P가 큰 집합이 되니까 무슨 조건이 된다고? 필요 조건이 된다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됐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여기까지 했어? 자, 1번 문장 볼게. P라는 조건은 X는 0, 2고 Y는 0. 둘 다 0 맞니? Q라는 조건은 곱해서 0. 자, 곱해서 0이란 얘기는 둘 다 0이어도 되지. 어느 하나만 0이어도 되지. 그럼 뭐가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야? Q가 더 많이 갖고 있지. 그럼 P가 작은 집합 맞아 안 맞아? 그럼 P가 작은 집합이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 된다? 작은 집합을 주어로 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2번 P가 X제곱과 Y제곱을 비교했더니 X제곱 쪽이 크대요. Q가 X가 Y보다 큰데 0보다 크대. 자, 제곱해서 크면 X가 Y보다 크니? 아니지 않아? 클 수도 있지. 부호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지. 자, X가 Y보다 큰데 둘 다 양수야.
제곱하면 부등호 유지되는 거 맞니? 맞아 안 맞아? 그럼 얘에서 얘로 가는 건 땡큐 맞니? 네. 얘에서 얘로 오는 건 안 되는 거 맞니? 그럼 어떻게 돼? 얘 2면 얘 2다가 참이니까 Q가 P의 부분집합 맞아? 네. 그럼 P가 큰 집합이야? Q가 큰 집합이야? 뭐가 더 큰 집합이야? P가 큰 집합이지. 큰 집합을 주어로 하면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럼 P는 Q이기야? 필요 조건이다. 이해됐어? 그럼 참거시 따지고 확인하는 작업이다라는 거 이해가 돼? 그럼 나머지 거 해볼 수 있겠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돼. 무슨 말이야? 뭐가 주어인지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같은 관계 아니야? 서로 간의 부분집합이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이해가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적 동치관계다 라고 얘기를 해. 논리적 동치관계. 그냥 무슨 논리야? P나 Q나 같은 논리란 얘기야.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아. 자, 실수 A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라는 P라는 조건이 있어. Q라는 조건이 똑같이 실수 A, B에 대해서 의미는 없지만 A도 0이고 B도 0이래. 같은 논리 아니?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말하나 이렇게 말하나 얘에서 얘로 가는 집합끼리 비교하면 같은 집합이고요. 이쪽으로 봐도 참이고요. 이쪽으로 봐도 참이니까 어떤 걸 주어로 하든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P는 Q이기한, Q는 P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명제가 1단락돼요. 뒤에 있는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명제에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명제를 배우는 이유, 증명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 논리를 마음껏 펼쳐봐. 배운 논리를 참인 걸 이용해서 참인 논리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게 증명해봐 라는 게 목적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증명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증명을 잘 안 해보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확장되는 부등식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파트를 너네가 어려워하는 거야. 이 파트는 이제 논리적으로 변형하고 좀 응용 단계가 좀 있어서요. 일단 증명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월요일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명제까지 일단 딱 짓는 걸로 뭐 이번 12월은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파트 함수하고 그런 파트는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조금 더 연습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어차피 2학기 파트야. 그치? 1학기 거에 일단 집중을 하는 게 옳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 1학기 때 거기에서 기분이 좋지. 기분이 좋다는 얘기는 뭔가 더 하고 싶어지지.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돼. 그럼 2학기 때 결과가 더 기대치가 높아져. 근데 1학기 때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와. 그러면은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서 분노해서 이제 질주하는 애들이 있어요. 미친 듯이 잠 안 자고. 그럼 2학기 때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어. 근데 1학기 때 어느 정도 좀 성적이 좋아야 웬만큼 나와야 너네들이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다고. 방학 기간에는 전범위를 할 거지만 여유를 갖고서 근데 1학기 거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좋다. 알겠어? 그렇게 해서 좀 과목별로 좀 밸런스 맞추고 아까 그건 아니야. 에이씨. 어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영어 선생님이 통과랑 통사까지 가르쳐준대.
애초에 국어 수학까지 가르쳐달라고 하지. 말 된다고 생각하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은 전과목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무슨 학습지 선생님들도 와가지고 뭐 국어 영어 수학 다 가르쳐주고 하지. 초등이니까 그러지 무슨 고등학생 무슨 영어 선생님? 그건 아니야. 고등학교부터는 전문적인 게 중요해. 그래, 그거 생각하고 어머니랑 좀 얘기 좀 하고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빠가 뭐라고 안 해? 오빠는 딱히 관심 주원이도? 주호도? 이것들 봐라. 자기들 살 길이 급하다 이거지. 감히 우리 막둥이가 지금 영어 선생님한테 통과 통사도 같이 한다는데 그거를 안 뜯어 말리고 지금 관심도 없다 이거지. 이것들 봐라. 30일까지 응, 다음 주 월요일에 종강. 원래는 진도를 좀 빨리 뺐으면 이번 주에 종강하려고 했는데 아직 진도가 다 안 나갔으니까 그래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케이? 응.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이제 학습들 해와.